여태까지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검토를 해봤다 보면 오늘은 정신세계와 이 사상과 철학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던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검토해보는 시간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집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의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뭡니까? 우주관은 서양 사람들이 발전시켜 온 우주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발전시켜 온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을 거고 과학의 개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사상은 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갖다가 추구하고 그런 식의 사상과 철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본다면 주류의 사상이라는 게 신칸트학과 신헤겔학파라고 할까? 그런 정도다 이거죠. 예? 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시봉하고 또 그걸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동양 사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좀 인정받고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사상이 어떻게 전해져 왔느냐. 기원전 7199년부터 기원 926년까지. 예. 이거는 전통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하나의 맥으로 이어왔어요. 하나로 이어져 왔는데 이건 다르고 이건 기원전 7199년은 한이라는 나라예요. 발해까지는 전통 사상으로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근데 이제 한편 926년부터는 이 전통 사상이 일이라고 친다면 일은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이라는 사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2013년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라는 사상이 뭐냐면 이-완이 이의 완이 말하자면 공맹이겠죠. 공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2-2는 뭐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교 사상이 상당히 있었고, 도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불교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독교, 불교 이렇게 보면 기타 종교가 있지만 두드러지는 건 이거다. 그것이 일의 전통 사상이 이렇게 약화됐다가 완전히 거의 없어진 적이 언제냐? 11세기. 11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없어집니다. 네, 완전히 없어졌어요. 고려 때 그렇게. 네, 고려 초기에는 이 전통 사상의 맥을 이으려고 고구려를 이어간다 이래가지고 고구려 발해를 잇겠다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왔는데 이것이 공맹 사상으로 이것이 언제냐? 서경 천도 운동을 하니까
묘청의 나이, 우리가 보통 묘청의 나이라 하는데 묘청의 나이인지 뭐 혁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패한 혁명인데 묘청과 김부식이 싸웠을 때 이후로 우리 전통 사상은 그 지하로 들어가고 공백 사상으로 그냥 그것이 표면화돼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사상가들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좋았다. 그런데 이 맥이라는 게 그냥 다 끊어진 게 아니고 여말에 다시 불씨가 일어나가지고 고려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14세기죠. 14세기에 불씨가 일어나가지고 이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고성희 씨 집안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고성희 씨, 그게 뭐 이양 선생, 이맥 선생, 이 양반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단군세기 쓰신 분이고 이 양반은 태백일사 쓰신 분, 이런 분들이 이어왔다. 그러다 조선 시대 때는 15세기 이후 해가지고 19세기까지 대체로 지식인들 사회에서 그 과거에 응하지 않고 그 정계에 나가지 않았던 런던에서 살던 사람들이 맥을 이어왔다. 그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독립운동. 19세기, 20세기 이후로 이건 어떻게 되냐? 독립운동가들이 했는데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대종교가 이었다. 네. 근데 뭐 요새 대종교는 내가 그 양반들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또 며칠 전에 음력으로 대천절 행사를 지내자고 뭐 와서 야, 너 왜 생각이 그런가? 양력으로 지냈으면 됐지 음력으로 또 대종교에서 뭐 그렇게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제강점기 때 뭐 불씨를 살리느라고 뭐 음력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의 기본의 원력은 태양력이에요. 우리는 태양력을 썼지. 물론 음력을 많이 썼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그건 화족들이 그 음력을 기본으로 쓰니까 양력은 그 사람들은 안 씁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음력을 많이 써. 지금도 음력을 썼지만은 반만의 말씀이에요. 태양력을 만든 게 우리 민족. 네? 태양력이 서양 사람들이 기원전후에서 만들었지.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원전 40세기에도 태양력을 썼어요. 네? 근데 왜 태양력을 안 쓰고 양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서양 그레고리력하고 우리 태양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이 양력이에요. 그 음력은 또 음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력도 필요할 때 썼지만, 예? 기본 양력으로 써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양력을 내가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양력을 쓴 거예요. 예? 저도 발해 때까지 양력을 썼어요. 예. 그러고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신라고려로 이어오면서 우리는 무조건 음력을 쓰고 화족들의 한당송 쪽으로 그냥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음력이 기본이고 이제 개천절을 음력으로 지낸다는 건 말이 되지. 예? 나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고 내가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대종교가 왜 그럴까? 예? 뭔가 이렇게 오해한 부분이 많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전 부분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서양의 학문이라는 게 우리가 전해줬던 것이 다시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해줬던 거를 완벽히 소화를 못하고 대충 소화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화족들 거보다는 나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그 뿌리는 우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음악이 있어요. 우리 전통 음악이 있고 또 서양 음악이 있어요. 지금 기타 또 다른 음악이 있어요. 우리 고전 음악으로 가려면 서양 음악을 거치지 않으면 못 가요. 이렇게 바로 못 가요. 수준이 차이가 나요. 서양 음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서양 음악을 극복을 해야 우리 전통 음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한류가 재즈다, 레게다, 리듬앤드 블루스다 그걸 극복했으니까 한류가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서 됩니까? 그런데 거기는 우리 전통적인 그런 요소가 약간 가미돼 있어요. 물론 국제적인 그런 걸로 해서 미디어 믹스 여러 가지 혼합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문명의 그걸 잘 섞어내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우리의 음악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류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대중음악 팝송 같은 그런 거에 음악 잡지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서양의 팝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고서 나가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화가 돼서 지금 한류를 나와요. 지금 서양의 과학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서양 사상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그 수준이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야 우리가 정말 고구려 발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한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제 말씀이 거의 들어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옛날에 한국에서부터 발해까지는 기본적인 사상이 뭐였냐? 전통 사상이 뭐였냐?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걸 지금 366사 인간 366사라고 하고 또는 참전개경이라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만은 이거는 정절이 아니에요. 이 한리운이라는 건 정이 아닙니다. 정이라는 것은 수준이 이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조직이 잘 짜였다는 얘기인데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66사라고 얘기하는 참전개경이라고 얘기하는 한리운이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8가지의 기본이 되는 교훈, 또 지켜야 하고 명심해야 될 것, 행동을 하면서 감안해야 될 것, 이런 것이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겠냐. 물론 그걸 경전이라고 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한리운이라고. 이 참경이라는 것은 뭐냐? 우주와 태양계의 생성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관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주관이라기보다는 태양계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천부경의 내용을 보면 태양계에서 적용되는 거지 우주까지는 이게 적용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신고라는 건 뭐냐면 몸하게 인간
인간과 천지인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 천경이라는 사상은 한국 때부터 있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될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중안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자연은 어떻게 형성됐으며, 태양은 어떻게 생긴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신고라는 것은 배달국 때 기본적인 인식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달국 때 그 신고라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이냐 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리우드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관계를 얘기해요. 특히 그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른 거지. 이거 뭐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도덕 윤리 문제가 생겨요. 네? 먹을 걸 어떻게 나눠야 되고, 또 뭐 상대방 기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돼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고조선 때부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사상과 철학의 체계다. 그래서 이 천경을 체계화한 것이 언제 체계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천부경이라는 걸로 체계화됐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배달국 시대 때 체계화됐다. 그 사상은 뭐 한국 때부터 있었지만, 인식과 사상은 있었지만, 그것이 문자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것은 배달국 시대 때 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걸로 체계화됐다. 그 다음에 신고라는 것은 3일 신고라는 걸로, 이 신자가 화족도 났습니다. 이 신자로 화족은 이렇게 이런 문자 안 써요. 우리 민족만 쓰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일 신고라는 걸로 정착이 된 것은 언제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고조선 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조선 때. 고조선 때 3일 신고라는 걸로 해서 366자로 366자로 3일 신고. 글자가 366글자예요. 그걸로 체계화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단계씩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시대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참전개경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인간 366사라고 얘기하는 할리우드라는 것은 언제 된 거냐? 고구려 때 됐을 것이다. 네. 이건 왜 고구려 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우리 뭐 학자들,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뭐 이 나타나진 않아서 그렇지 인터넷이나 이 문헌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 주장을 보면 고조선 때 것이 됐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뭐 강력해요. 근데 고조선 될 수가 없는 게 글자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366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글자가 몇 개입니까? 2자씩만 하더라도 732자인데 그것이 순열조합으로 엮여서 지금 나온 글자라는 것은 고조선수가 없던 거죠. 거기가 대부분. 그러면 옛날의 형태의 글자로서 표현했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옛날의 형태로서 표현했다면 그거 다 전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15가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상은 배달국 때부터 있었지만, 예? 그런 기본 개념은 있었지만 또 아니 고조선 때부터도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형태로 뭐 5분이다 8조다 뭐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그 통용됐던 그런 생각과 인식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이렇게 문자화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는 우리 가수가 했다는 게 맞다. 그 시대 때의 지식인들이 그 했을 것으로 보다. 왜? 글자 형태가 그때야 비로소 쓰는 글자로 썼으니까. 또 그리고 인구로 보나 사회 구조로 봤을 때 9굴의 정도 되는 복잡한 사회래야 지금 뭐 300대까지를 가지고 논하지. 그 고조선 때 뭐 그렇게 복잡했겠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이올이라는 소셜 사이언스예요. 소셜 사이언스라는 게 고조선 때 있었겠느냐. 물론 원초적인 형태의 것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조선 때 됐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뭐 본다 이거. 그래서 천경과 신고와 판리운이라는 그런 어떤 이걸 뭐 그러니까 전계라고 표시도 해요. 이 전계라는 건 뭐냐?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될 계율 그렇잖아요. 뭐 군인이다면 군인이 지켜야 될 게 있는 거고, 또 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 지켜야 할 그 뭐 기업에서의 예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계율로서 본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집을 하나 짓는다고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쓸 거면 이 건물이 뭐 언제까지 갈 거냐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정도의 사상 체계 가지고 로봇을 못 만들었겠습니까? 인공위성을 못 만들었. 예? 실제로 뭐 발견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건 뭐 만들었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철학이다 이거 사상이다. 예? 완벽하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거지 무슨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부경을 내용을 보면요 까무러칩니다.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전 세계가 천부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예천년을 뭐 이어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전통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되는 게 기본이 천부경이니까 천부경에서 다 모든 것이 비롯된 거니까 삼일시보도 그렇고 무슨 판유도 그렇고 천부경 사상에서 비롯된 거지 다른 데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부경에 관한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천부경 그 천부경 원전을 원전을 보세요.